지금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우리가 장비 구입 요령 중에 여러 가지 기본 장비가 있습니다만 첫째 중에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갖춰야 될 것이 구명복, 그 다음에 장화나 단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갖춰야 할 것이 자기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명복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갯바위 신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낚시복을 몸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또 비바람에 어떤 강한 어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낚시복을 구하셔야 되고 겨울에는 또 내피 보온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피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구명복을 갖춰야 될 이유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라도 갯바위에서 내려가 바다에 빠지면 일단 자기 몸을 부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힘을 분배시키기 위해서는 구명복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바다에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수영이라면은 남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고 또 힘에 붙여서 떠내려가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바다에 나기 전에 구명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구명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명복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산 물건이 사실 어떤 질과 어떤 품질에서 너무 떨어져서 또 부력지에서도 차이가 나서 어떤 많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산이 너무 좋게 나오고 일본 제품보다 능가하는 제품도 있고 가격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장비를 구입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가격과 어떤 기능 어떤 그런 걸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또 저렴하고 싼 것을 구입한다면 또 의심해 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과 또 선배나 어떤 전문 낚시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명복을 만약에 입으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밑에 보면은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조끼를 구명복을 입으시고 난 뒤에 어떤 벨트를 사타구니 사이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구명복은 부력이 있어서 뜨려고 하고 사람은 지치면 깔아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구명복은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구명복을 입으시고 뒤에서 밑으로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명복을 착용하는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명복을 먼저 입으시고 그 다음에 사크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 밑에 어떤 이 고정 호크를 채워주시고 양쪽에요. 그 다음 이 줄을 조절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갯바위에 어떤 미끄러졌을 때 우리가 흔히들 슬립을 먹었을 때 머리를 다칠 수 있고 약간의 정신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구명복을 입으시고 계시면은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 구명복이 보상을 시켜주고 또 이 벨트에 어떤 호크를 채워주신다면 벗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구명복을 착용하시고 꼭 이 호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체격에 맞춰 약간 쫄리게끔 이렇게 채워주시면 기본적인 구명복 입는 거는 됩니다. 그리고 구명복이 이왕 입었으니까 이게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구명복에 어차피 찌낚시하는 분들은 구명복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소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찌낚시의 어떤 기본적인 서서 낚시를 할 때 모든 장비가 이렇게 담배까지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명복은 꼭 착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다음 신발입니다. 신발은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 장화를 신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화를 신으시면 여름에는 단화를 신는데 겨울은 장화를 신으면 왜 좋냐 하면요, 단화보다는 어떤 갯바위에 파도가 치서 발을 적시게 될 때 장화를 신으면 보호해 줍니다. 일단 젖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발 시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단화를 신게 되면 혹시 자기가 의지에 관계없이 물에 젖었을 경우에는 말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젖기도 쉽기 때문에 장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파이크와 펠트 부분이 있습니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펠트 부분이 있습니다. 펠트 부분은 갯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바다에 다니는 배들이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위에서 미끄러움을 방지시켜 줍니다. 일본에서 옛부터 어부들도 이 펠트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악한 관계로 그런 신발을 못 신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서 이런 장화를 만들게 됐고 국산화도 나오게 됐습니다.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장화를 신어야 되고 또 외국 제품을 신어야 했었지만 지금은 국산화도 잘 나오고 사실 또한 또 신발 업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OEM 방식으로 가서 다시 일본 제품이 되어서 돌아와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산화가 돼서 이렇게 잘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트를 착용하신 분들은 우선 조심해야 될 것이 긴 그러니까 이끼 부분에 항상 디디실 때는 특히 조심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은 이끼 부분에서는 아주 열악한 형태를 가지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부분이 밑
창 부분이 스파이크로 되었을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맨돌이라죠. 차돌같이 이런 데 됐을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두 가지 종류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미끄러운 이끼나 긴 그런 쪽에서 가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장화를 선택하셔가지고 스파이크와 펠트 부분이 있다면 펠트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미끄러움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좋은 점이 장시간 서 있어도 피로도를 덜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쿠션 부분이나 어떤 그런 밑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한다면 오래 서서 낚시를 하시는 분에게는 이 펠트 부분이 유용하게 또 발의 피로도를 적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에 신는 다나입니다. 다나도 탈 부착식으로 스파이크와 펠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유용하게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여름에는 비싼 것보다는 빨리 마를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다나, 그리고 미끄럼이 덜 할 수 있는 그런 다나를 구입하시면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펠트와 탈 부착, 스파이크와 탈 부착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다나보다는 장화가 낫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나는 쉽게 젖고 쉽게 마를 수 있는 반면에 겨울에는 한번 젖어버리면 마르기가 힘들고 체온도 뺏기고 낚시하기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낚시복입니다. 낚시복.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몇 년 전에도 낚시복이 일본, 다이와, 시마노,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은 고아텍스라는 어떤 장비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옷 한 벌에 40만원, 60만원, 심지어 90만원까지 주면서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산화가 잘 돼가지고 10몇만원에서 자기가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고급 품질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비록 고아텍스라는 어떤 고급 원단은 또 고유의 어떤 기능은 아니지만 그와 맞먹는 마이크로텍스라든지 어떤 그런 첨단 소재가 나와서 비를 들어오지 않고 또 바람도 막아주고 체온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많은 재질이 나와 국산화가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도 외제 옷도 입고 국산 옷도 입어보고 하지만 지금은 국산 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능이 잘 돼 있고 그만큼 또 따라가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조하시고, 비록 메이크 위주로 아니더라도 입어보시고 기능을 어떤 따지신다면 국산화도 아주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여름에, 가을에 어떤 낚시복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첨단 소재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그런 낚시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비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신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젖는 기능을
자기 체온을 또 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낚시복을 또 우리가 갖추어가 입을 때 다 윗도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장화에 어떤 장화 속으로 바지 가랭이를 말아서 입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 맞지 않는 옷 입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화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물이 들어가면 아주 겨울에는 말리기 힘듭니다.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화 밖으로 장화를 신고 난 뒤에 외피를 입고 낚시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난 다음에 장화를 덮어주는 바지가랑이를 덮어주고 자크를 채우게 되면은 어지간한 파도나 어지간한 물이 튀었을 때 장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발도 젖지 않고 그렇게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모르고 입었을 때는 바지가랑이 속에 엮는 거는 다만 민물 쪽에 바지가 흙이 젖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 아마 유행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서 바지가랑이를 장화 쪽으로 덮어주면은 아주 날렵하게도 보이고 좀 멋지게도 보이고 자세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입으시는 게 올바른 낚시복 입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착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낚시복을 기본적으로 사서 여름에는 또 낚시복이 필요 없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또 구명복만 입으면 되지만 겨울은 특히 체온이 많이 빼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해야만이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거고 또 즐겁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피를 입습니다. 제가 입은 이것도 내피에 속하지만은 외출복 겸 내피로 입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요즘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기능성에 대한 내피와 보온성이 있는데 요새는 보온성을 뛰어넘어 윈도우 스토퍼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밖에 바람을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윈도우 스토퍼라는 어떤 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을 해주는 건 그런 옷을 구입하시고 또 조금 더 낚시를 하시다가 구입하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보온성을 입으시면 됩니다. 보온성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입고 착용하시고 난 뒤에 아웃도어를 입어주시는 게 자기의 어떤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온성은 아웃도어 안에 낚시복 안에 있는 것이고 기능성은 윈도우 스토퍼라는 것은 밖에서도 입어도 되고 또 안에도 내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제품입니다. 꼭